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예, 지난 19회차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법안 발의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회의원 성실성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국회의원만큼 중요한 성실한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률을 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네. 저는 이번 시간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자료도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뭐든지 이렇게 지난번 거 보니까 네. 굉장히 재미나고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밤을 새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밤을 새서 준비한 자료 어디 한번 볼까요? 2013년 7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네. 23번, 그러니까 313차 더 시작을 해서 316차까지 해가지고 네. 몇 번의 이제 몇 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그 상황을 좀 보면 전체 평균 출석률이 있습니다. 전체 평균 출석률이 전체 300명, 예, 전체 300명. 90.6%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출석률을 예. 굉장히 높아요. 90.6% 처음이라서 이제 한 1개년 돼서 그런지 네, 처음이라고 1주년 돼서 긴장을 그런지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90%가 넘는 출석률을 보이셨다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여기 출석이라는 게 쭉 예. 계신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나가신 거예요? 그건 새로이 안 따졌습니다. 일단은 아니, 저는 본회의 그냥 출석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쭉 계신 거 플러스 찍고 중간에 나가신 나가신 거 거 플러스 늦게 지각한 거 플러스 다 그냥 일단 왔다 다 간 거. 도장 찍은 거. 도장 찍은 건 전부 다. 아니, 지각은 안 뺐습니다. 지각은 따로 지각 구분하지 끝에 않았고 다 포함합니다. 일단 우리가 출석부니까 대리 출석은 설마 없겠죠? 대리 출석은 안 되죠. 전에 본회의 양식을 봤는데 그런 문구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끝까지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은 여기 이름을 다시 거론하여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새누리당은 88.4%로 전체 평균 출석률보다 약간 밑도는 출석률을 기록을 그러네요. 했고요. 네, 민주당은 92.6%로 전체 평균보다 좀 높은 상당히 좀 네. 본회의 출석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던 네. 아무래도 개근상이기 때문에 네. 23번의 본회의에 전부 다 출석하셨던 의원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가 네. 궁금할 텐데 한번 예상을 좀 해보세요. 저는 300명 중에서 과연 100% 출석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희망사항은 300명입니다. 평균치가 90.6%니까 대략 180분 정도? 180분 정도 예상하시기에는. 저는 한 초선 의원들은 거의 다 참석을 했을 것 같아요. 초선 의원이 그 양당 합쳐가지고 한 80명 조금 넘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예,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 100% 출석을 하셨던 개근 의원은 전체 300명 중에서 84명, 84명, 거의 비슷한 수준을 네, 맞추셨어요. 84명. 84명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84명 중에서 네. 어느 당이 더 많이 갖겠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평균 출석률도 민주당이 더 높은 것처럼 네. 100% 개근 의원 수도 민주당이 조금 더 새누리당보다 많습니다. 민주당이 46명, 즉 전체 46명 정도 되시고요. 새누리당이 34명, 34명 정도가 되셨고요. 자, 새누리당 의원수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의원수가 많은데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의원수가 많아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율을 한번 봤더니 그래서 공정하게 100으로 각 당의 의원수를 100으로 놨을 때 네. 개근상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봤더니 새누리당은 한 22% 정도 전체 새누리당 의원 중에 22%가 개근을 했고 민주당은 전체 의원의 36% 정도가 개근을 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네, 본회의 출석률은 민주당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한 분 계시고요. 네. 정의당은 한 분 계시고요. 네. 무소속은 2분 계시네요. 이름을 개근상이니까 좀 불러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개근상이 84명 정도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러면 많이 이렇게 하시긴 되면 하셨는데 개근상에 정근상 합하면 300명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네. 개근상 출석률 부분에 있어서 19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이 90%를 넘어간 부분들은 다 같이 한번 박수를 하고 박수 한번 치죠.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 개근이 있으면 별로 궁금한 안 한데요. 장기 결석자를 공부를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23번 중에서 장기 결석자가 누구신가요?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국회의원은 그러면 안 잘리시나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없나요? 그 출석 가지고 대학교에서는 출석 가지고 F를 주는데 전체 300명 중에서 출석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단 한 분 계세요. 단 한 분 계셔요. 정말 단 2명도 아니고 한 분 계세요. 저는 대충 그분 알 것 같아요. 누구신 줄 아세요? 먼저 누구라고 알것 생각하세요? 같아요. 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일 아마 선거 공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분. 네, 맞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정두원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이요? 단 한 번도 출석을 못 하셨어요. 네, 안 하신 건 아니고 이건 못 하신 거죠. 정두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2심에 계류되어 있어서 네. 법정 구속 중이기 때문에 의원이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더 출석을 하고 싶겠죠. 근데 네. 뭐 법정 구속 대상이 더 큰 학교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오시려는지 근데 그런 이렇게 현재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정 구속 상태이신 이런 상황에서도 세비는 나가나요? 나가죠? 네. 그래서 아마- 의원직을 유지하고 계시니까요. 아. 대법원 판결에서 만약에 의원직 상실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 세비가 지급이 안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대법원 아시잖아요. 대법원 확정이 있기 전에는 항고를 하고 상소를 하게 되면 법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세비 부분이. 자, 뭐 좀 더 출석률을 가지고 좀 더 재미난 네. 상황을 좀 검토를 해보면요. 임원 출신 당직자, 그렇죠. 주요 당직자 출석률 한번 볼까요? 반 출석률을 봤으면 네. 이제 뭐 반장이나 뭐 반장. 학상회장이나 뭐 이런 것 총무들하고 이런 것도 출석을 봐야 돼서 네. 당 사명의 출석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당 사명이라고 하면 당 대표, 네. 원내대표, 사무총장. 그렇죠. 새누리당의 당 대표이신 황우여 당 대표님과 민주당의 당 대표이신 김한길 당 대표님의 그 승부를 보면 네. 예상 누가 더 이길 것 같아요? 이거 재밌어요. 이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두 사람 중에서 황우여 대 김한길. 김한길 대표가 이길 것 같아요. 이쪽은요? 왜냐하면 김한길 대표가 늦게 됐으니까 당 대표를. 그럼 저는 황우여 대표님. 황우여 대표님. 황우여 대표님께서 출석률이 훨씬 높으십니다. 정말로 훨씬 아, 높으세요. 굉장히 그래요? 압도적인 차이로 높으신데요. 예. 황우여 대표님은 91.3%로 평균보다 높게 출석을 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님은 예. 82.6%를 기록을 하셨네요. 아, 그럼 이분은 당대표도 되신 지가 5월 달에 되셨잖아요. 예. 5월 25일 날 되셨나요, 이분이? 그렇죠. 당대표 거의 되신 지 그쯤 얼마 안 되셨는데, 그 당대표 되시려고 선거운동 하시냐고 안 나오셨어요? 아마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왜 안 뭐 나오셨죠? 굉장히 82.6%라고 하면 굉장히 좀 낮은 수치예요. 글쎄요, 평균보다 더 많이 민주당 평균이 지금 몇 프로죠? 92.6%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 평균보다도 한참 한 10% 정도 낮은 네. 거기 때문에 네. 김한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더 국회 대표지만 국회의원의 그 본회의 출석만큼은 좀 진두지휘하시는데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원내대표는 100% 아닐까요? 왜냐면 원내대표기 때문에 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인 최경환 원내대표님하고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전병헌 네. 원내대표하고 비교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전병헌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는 100% 출석을 하셨어요. 아, 예. 근데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 원내대표는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한데 95.7%. 아, 95.7%면 뭐 한 번 정도 빠진 한번 거. 정도 빠지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 때문에 빠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100%를 예. 놓치시는 그 결과가 이루어졌고요. 예. 사무총장을 보면 사무총장은 좀 추성이 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시죠. 예. 사무총장은 당의 사무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당무를 챙겨야 네. 되니까.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홍문종 사무총장이고 사무총장. 민주당은 박기춘 박기춘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 자, 뭐 예상하기로는 평균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했는데 아니 나는 이 박기춘 사무총장이면은 랑 비교를 하려면 박기춘 사무총장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박기춘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하기 직전에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랑 합쳐져서 하면 박기춘 사무총장이 좀 높게 나올 것 같은데요. 홍문종 사무총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전체 23번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을 했을까요? 아유 절반은 뭐 거의 다 나가셨겠죠. 전에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성실하고 착실한 학생이 되라는 걸 강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대하시겠네요. 네. 결과를 보면 홍문종 사무총장님은 한 번 빠지셨습니다. 그렇지. 예. 네. 그리고 박기춘 사무총장님은 100% 출석을 하셨네요. 아. 당당하게도 개근 출석자 중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전에 원내대표를 하시고 이러셨기 때문에. 네. 예, 자, 이제 뭐 그 입법 활동처럼 저도 한번 그 출석률에 있어서도 선수별로. 그 선수별로 한번 네. 베테랑과 그 네. 루키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 전체 평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전체 300명의 평균 출석률은 네. 90.6%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예, 전체 출석률이 예. 90.6%로 합니다. 예. 전체를 기준 당 구분 없이 전체를 봤을 때 네. 초선은 90.2% 약간 떨어집니다. 네. 아니, 초선이 평균을 깎아먹나요? 네, 지금? 지금 평균을 예. 깎아먹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리고 재선이 92%가 나왔습니다. 아, 예, 재선이 높네요. 재선이 높아요. 예. 그 다음에 베테랑들, 3선 이상들은 삼선이? 90.2%로 역시 또 평균을 조금 평균. 깎아먹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재선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렇죠. 예. 재선이 굉장히 됐어야. 재선이 그러니까 입법 활동도 뭐 말씀하셨지만 재선들이 굉장히 국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상황이 된 입법 거죠. 활동도 열심히. 왜냐면 좀 보면 이제 초선 때는 이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다가 4년 동안의 적응기에 거쳐서 이제 좀 일머리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일머리를 아는 재선 때 되면 입법 활동도 확실히 좀 근데 보다 좀 활발해지고.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분들이나 대선 분들은 입법 활동을 잘 아까 안 하시지 않았나요? 아, 그때 초선이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예. 초선이 많이 아, 했었죠, 그런가요? 대표 발의는. 네. 예. 아, 아무튼. 그러니까 그 뭐야, 출석만 하고 출석만 출석만 하고 하고 일은 잘 안 공부 안 하시는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야? 근데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재선 정도 되면 각종 그 위원회 간사를 갖다가 재선들이 맡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간사인데 총무잖아요. 네. 우리로 따지면 모임의 총무잖아요. 총무들이 바쁘잖아요. 연락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법안 발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또 그렇게 출석률 체크만 해, 와서? 와서 출석률 체크만 해? 출석 부장님 원래 이제 모임에서 총무들이 보면 와서 왔는지 체크하고 회비 걷고 뭐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자, 이런 총무들이 있어요. 새누리당하고 민주당도 이제 그 선수 구분에 있어서는 과연 좀 유의한 차이가 좀 보입니다.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그 재선이 네. 삼선, 그러니까 베테랑들과 루키들에 비해서 재선 출석률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90.4%가 예. 납니다. 90.4%. 새누리당은 전체 평균 출석률은 88.4인데 네. 그 중에서도 재선이 90.4%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출석률이 좋았어요. 네. 근데 민주당은 조금 웃긴 게 민주당도 재선이 역시 90.4.3%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을 깎아먹었던 팀은 어딘가를 보게 되면 꼴찌. 새누리당의 경우는 베테랑들이 출석을 잘 안 하셨네요. 86.4%. 굉장히 좀 낮은 수치죠? 네. 우리가 예상하던 그렇죠. 것들은.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외로 루키들이, 초선들이 출석률이 낮아요. 91.8%라고 해서 민주당 전체 평균 출석률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 출석도 안 하고 입법 벌이도 안 하고 왜 그럽니까? 초선들이 그 베테랑들 눈치를 막 당대표하니까 무서운가? 무서워서 얼굴 도장 잘 찍기가 싫은 건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민주당 초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아직 개파가 확실하기 때문에 개파의 보스를 찾아다니느냐고 또 본회의 출석이 또 미미한 것이 보스가 있어요. 출석을 안 하고 살짝 빠지고? 예, 그런 글쎄요.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초선 중에서 비례 초선하고 지역 초선은 어때요? 아, 예.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 초선 중에서만 비교를 했을 때 그 지역구에 계신 분들하고 비례대표에 나오신 분들의 출석률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래도 미묘하지만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출석을 잘 하셨네요. 90.1대 90.55가 나왔어요. 그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행사를 좀 많이 챙겨야 되니까 네. 근데 그리고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정말 건 거의 의미가 의미가 없- 없을 정도로 소수점 한 자리 차이로 네. 나왔으니까 이건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거의 그러니까 비슷하게 출석을 하셨다고 지역구 봐야죠. 의원들이 지역 행사도 잘 챙기고 법안 발의도 활발하게 하고 본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일을 열심히 하시네요. 그럼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한 번 더 이제 뭐 저희가 그 지역하고 비례를 했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 출석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높아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87.6대 92.60으로 해서 새누리당의 경우는 정말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 초선 의원님 중에서 굉장히 출석도 열심히 하시고 이번 발의도 뭐 굉장히 뭐 모범적인 사례도 이자스민 의원님 계신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지금. 비례 의원들이 이제 좀 그 성격에 맞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제 개파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제 지역 공천을 받으셔야 되니까 일을 좀 열심히 근데 하시려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출석률이 더 높으셔요. 의외로 또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 출석이 좀 더 적은. 그럼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당대표가 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당권보다는 이제 다른 뭐 친노 같으면 문재인 의원 지역 네. 행사에 쫓아다니셔야 되고 뭐 어디면 또 어디 이렇게 해서 개파 분열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글쎄요 왜 그럴까요? 아무튼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이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인기상 한번 볼까요? 인기상은 언론 노출 빈도인데요. 언론의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국민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자가 없을 때는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맞습니다. 뭐 무관심이 예.
그 정말 악플보다 다 네.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악플이 악플보다 더 무섭다 그렇죠. 그러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기자가 없으면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좋은 하는데 의미든지 나쁜 의미든지 네. 다뤄져야만 합니다. 그래 본인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언론 노출 빈도 예, 언론 통해서 노출 알아본 인기상 개인별 인기상 1위는 누굴까요? 누굽니까? 뭐 예상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다 예상을 해봐야 재밌으니까 각자 생각하는 사람 3명만 한번 얘기를 예스와? 해봅시다. 예. 나는 누구라고 적당히 대변인이 아닐까 싶은데. 대변인? 네, 대변인이 언론 노출 그럼 많이 뭐, 되니까. 그렇지. 예. 저는 아마 작년도 대선 후보에서 지금까지 후보콩을 몰고 오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아 대선 후보들 네. 그러니까 안철수, 문재인, 문재인, 뭐 그럴 이렇게 수도 이정희 있겠네요. 이렇게 네. 나왔던 분들. 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기준은 네. 1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로 했던 부분이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1위와 2위가 압도적인 차이가 좀 벌어져요.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거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정치 뉴스에서 성명으로 검색한 자료입니다. 네, 이거 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133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자 1위는 뭐 예상하셨던 것처럼 4.24 재보궐선거로 등단을 하신 안철수 아, 의원이 그래요? 그 183일 동안 총 24,135건의 언론 노출이 되었습니다. 와. 예, 하루 평균 132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루 평균 132건. 그렇군요. 전체 노출에, 예. 그러니까 전체 노출 순위가 기간 동안에 국회의원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한 총 기사 개수가 400만 4,629건이에요. 예. 그 중에서 약 5%를 넘는 것이 안철수 의원, 소속 의원인데 약 6% 정도, 5.96이니까 와. 6%가 안철수 의원을 다루었습니다. 이거 한번 월별로 볼까요? 예. 참 월별로 보면 변화가 없나요? 어떻게? 있어요. 예. 안철수 국회의원이 의원의 되기 전이 높아요? 후가 높아요? 나는 전이 당연히 높을 것 같아. 국회의원 되기 되기 전이 전이 훨씬 높죠. 높습니다. 전이 훨씬 높아요. 전체 24,135건 중에서 네. 3월과 4월 2달 동안이 전체 52%를 차지합니다. 아, 3, 4월이? 예, 3, 4월이 52%를 차지하고요. 당선되고 나서 이 노출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떨어지죠. 요즘은 거의 뭐 7월에는 6.6%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동기간 내에 안철수 의원을 다뤘던 기사들 중에서도 6.6%가 7월에 분포되어 있는 거 보면 네.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출석률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아, 이번 굉장히 활동 좋으세요. 거의 안 하시고 지금 뭘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질 아니, 이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법안 언론도 발의도 안 하나도 따라준다니까? 없죠. 네. 아니, 법안 발의도 하나도 없잖아요. 네. 아까 대표 발의도 대표 발의랑 공동 발의 모두 하나도 없으세요. 없었죠. 네, 출석 다 하셨어요? 네, 출석은 다 하셨는데 네. 뭐 출석이야 뭐 사이사 재보궐에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한 달, 한지 2달 좀 더 되셨네요. 그래서 네. 책 보고 계시는 분, 영화 보고 아. 링컨 보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정당 만들까 말까. 음. 네, 민주당으로 들어갈까, 민주당으로 오라 그럴까,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것도 하려고 해도 고개를 하도 숙이고 있으니까 안 찍히는 거야. 네. 지금과 같이 뭐 전국이 영당상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좀 많이 움직일 때 본인의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본인의 정치적 파괴력을 발휘를 하면 기자들이 당연히 붙죠. 기자를 다루고 근데 거기에서 얘기도 안 하고 말을 해도 잘 먹혀줘도 기자들이 한번 뻔한 얘기네 하고 다루질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철수 의원이 과연 그 갖고 있는 이 언론 노출이라는 인기가 갖고 있는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공부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고, 네. 그다음에 학교 안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는데 친구들 사이에 인기 없는 것까지는 좀 너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 꼴찌는 누구인가요? 1등에서 꼴찌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1등이 있으면 당연히 꼴찌가 있고 네. 그 기자들이 뭐 이분을 싫어해서 기사를 안 쓰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기사거리가 없는 거죠. 기사거리가 없는 네. 거죠. 이건 정말로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관심들을 못 받는 의원이 된다라는 거는 정말 치욕적인 결과긴 한데요. 아니 뭐 치욕적이라기보다는 본인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울 그렇죠. 수도 있고 뭐 저는 좀 창피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냥 의정 활동에 충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고장을 잘라야지. 누구실까요? 안타깝게도 그 언론 노출 순위 꼴찌를 기록하신 분은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님이신 신경림 의원이십니다. 그분 시인 아니세요? 새누리당에 시인이 계셨나요? 아, 그 시인 신경림 씨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 여성분이신데? 예, 여성이시고 아. 비례대표 27번이시고요. 예. 전에 그 간호학회 회장을 하신 분이시지요. 구체적인 숫자를 조금 더 뭐 창피하지만 좀 노출을 하면 네, 183일 동안 총 59건, 99건. 예, 그러니까 59건, 네. 59건을 기록하셔서 하루 평균 노출 횟수가 0.3건 정도 되시니까 3일에서 4일에 한 건 정도의 기사가 예. 그 많은 언론사들이 이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언론사들이 3일에 다
다 모여서 그래 한번 써주자 이렇게 되는 결과를 나온 거죠. 1위를 하신 안철수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은 하루에 132건. 그렇죠. 그다음에 꼴찌를 하신 신경림 의원,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3, 4일에 한 번. 예. 이런 결과군요. 예. 근데 본인이 이렇게 의정 활동에 또 충실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예. 예. 그럼 팀별 임기도 볼까요? 자, 이제 특별 입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새누리당이 더 기자들한테서 노출이 많이 되었는지, 네. 뭐 민주당이 노출이 많이 되었는지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네. 전체 건수가 183일 동안에 40만 4,629건 중에서 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노출된 건수의 총합은 전체의 43.4%입니다. 아, 17만 5,756건이고요. 예. 민주당. 민주당의 의원은 좀 높아요. 민주당 민주당이 더 의원은 높아요? 46.3%로 18만 7,229건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까지 이제 상반기 중에 보면 민주당이 그 개혁과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사실. 그래서 민주당의 문인상 그 비대위원장을 네. 비롯해서 아마 민주당이 어떻게 개혁해 가고 있고 어떤 내용을 거치고 있는지가 기자들에게는 조금 더 만난 먹잇감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 보이지가 않는 게 일단 일반적인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그 정당이 언론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좋은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충돌이 생겼을 때 오르는데 더 많이 오를수록 더 많이 사고를 치지 않았나. 대체적으로 추세를 보면 기자들에게 있어서 뉴스거리는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이 생산을 해냈다라고 판단이 근데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누리당의 그 대권 후보였던 박근혜 의원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님으로 되셔서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네. 부분이 빠지고 민주당이 아직은 이제 대권 후보였던 뭐 문재인 후보라든지 이제 있기 때문에 좀 뉴스거리가 조금 더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뉴스거리도 좀 많이 막말도 많이 하시고 좀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지도 않고. 무소속, 그러니까 네. 진보정의당과 그러니까 정의당이죠 이제는 네, 정의당.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참 그 수치가 좀 미미하네요. 네. 통합진보당은 1.5%, 1.5%. 그다음에 진보정의,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당시 예전에 진보정의당 포함해서 정의당의 경우는 그 1%를 기록을 했고요. 예. 오히려 무소속 의원님들이 총계가 7.8%가 이루어집니다. 아, 무소속이지 안철수 의원이 무소속이니까. 맞죠. 혼자서 이제 거의 혼자서 다 한 거예요, 이게 사실 혼자서 보면. 다 한 거죠, 뭐. 그렇죠. 혼자서 뭐 7.8%.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 굉장히 좀 개인별로는 1위를 한 6%였거든요. 네. 근데 무소속 다 합쳐서 뭐 그 정도면 굉장히 혼자서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가 그러네요. 뭐 글쎄 여기도 한번 상위 10%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뭐 상위 10%라고 하면 300명 중에서 30명 30명. 정도죠. 네. 30명 정도가 전체 뉴스의 몇 %인지를 차지하는 줄 아세요? 뭐 아까 그 19회 같은 경우는 50%예요? 50%가 넘습니다. 아, 30 상위 10%가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이네요. 그렇죠. 53.정확하게 53.2%예요. 그러니까 상위 10%가 국회의원 법안도 한 30% 이상을 내고 네. 그 다음에 언론권도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그렇죠. 네. 50%를 넘죠. 53.2%면 차이가 너무 큰데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상위 서른분께서 우리나라 정치의 그 기자들의 어떤 아주 이슈의 훌륭한 반을 이슈의 반응을 차지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상위 10% 중에서 각 당이 차지하는 의원 수는 몇 분이나 될까요? 각 당의 비율. 각 당의 비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명 중에서 30명이죠. 30명 중에서 중에서? 새누리당은 12분이 등극을 하셨고요. 12분. 1위부터 30위 중에서 12분 계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민주당은 16분 계시고. 아, 민주당이 더 많이. 아니에요. 아, 아까 비율에서도. 민주당이 계속 이슈를 내는 거야. 예, 예. 그 다음에 진보당과 정의당의 경우는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단 한 분도 안 들어가셨어요. 예. 무소속에서는 2분이 들어가셨습니다. 누구? 안철수와 강창희 국회의장님께서 아. 강창희 국회의장님께서 육선의 그 국회의원 선수를 가중하시면서 당당히 19위에 이름을 왜냐면 올리셨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새누리당 출신이어서 국회의장이 되시는 순간은 이제 탈당하시고 이제 무당파가 되시기 때문에 순위를 예상해 볼까요? 우리가 뭐 많이 생각을 하는 문재인 의원 네. 같은 경우는 네. 안철수 의원은 1위를 등극을 하셨어요. 아. 물론 여기는 호랑이가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님께서 빠져 있는 그렇죠. 결과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만 갖고 국회의원 보니까 했으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당히 1위를 등극을 했고 자,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안 자숙 기간을
기간을 자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자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침묵의 기간을 가졌긴 했지만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30위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난 못 들었으니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었겠죠? 네, 30위권에 들어 계세요. 아,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순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요. 탑10 안에도 들어가시는데 오. 탑10에 말썽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9등? 9등입니다. 그렇다면 각 정당별 인기상 1위는 누굴까요? 누군가요? 뭐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예. 각 정당별로 예상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전체 1등은 안철수 예. 의원이고 새누리당에서 1등을 차지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분위기 보니까는 황우여 대표? 황우여 대표. 네. 본인은? 아니면은 지난 그 보궐선거 때 이슈가 됐었던 김무성 그렇죠. 의원이 저도 아마 김무성 의원이 상당히 높은 순위로 이슈를 메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이 새누리당 내에서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전체는 몇 등이에요? 전체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니 뭐 황우여 당대표 존재감 없다고 그러는데 뭐 언론에서 이렇게 포커스 맞추는 건 그렇지도 않네요. 이렇게 보면은 대선 후보랑 동급이세요. 네, 그렇죠. 네, 당대표 하긴 뭐 각종 회의하시고 이러시면 네. 이제 다 이제 다 언론 모두 발언하면 사진도 많이 찍히고 하니까 그래서 당의 얼굴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연 1등이 누가 했을까라는 생각을 김한길? 김한길 대표? 예상을 깨고 박기춘 사무총장이 1위를 했습니다. 아, 근데 박기춘 사무총장은 지금 사무총장이고 그 전에는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그렇군요. 15,679건으로 1평균 85.7건을 기록을 하셨었네요. 그럼 전체는 몇 등이죠? 전체는 3위를 아,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인기상 1위는 안철수, 2위 2위는 새누리당 황우여, 3위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군요. 그럼 1등부터 10등까지 쭉 불러주시죠. 그럴까요? 한번 쭉 불러볼까요? 네, 자, 1등. 정당별 1, 2, 3위 순위를 불러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1위 황우여, 네. 2위 진영, 네. 3위 이항고, 네. 4위 최경환, 네. 5위 김기현, 6위 김무성, 네, 7위 거기까지. 예, 그 정도까지가 네. 되고요. 네. 민주당의 경우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1위 박기춘, 박기춘, 2위 김한길, 김한길 대표. 3위 문희상, 예, 4위 문재인, 네, 5위 전병헌, 예, 6위 우원식. 예, 여기까지. 예. 그럼 전체 1등부터 10등까지. 전체는 안철수, 황우여, 박기춘, 김한길, 문희상, 진영, 이한구, 최경환, 문재인, 전병헌, 우원식, 김기현, 김무성, 유정복 이런 순으로 쭉 1위부터 그렇군요. 14위가 이루어지네요. 이게 사실 호랑이가 없는 산에서 이게 여우가 떠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요. 그럼요. 있지. 우리의 네. 대통령인 예. 박근혜 대통령은 동기간 내에 언론에 과연 얼마나 노출이 되었는가 궁금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가 전체 9위를 해서 1,431건을 기록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전체 1위로 24,135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예상하건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연 몇 건이나 노출이 되었을까요? 대략적으로 비교해서 봤을 때. 글쎄요. 뭐 이보다는 훨씬 많아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많겠죠? 한 아무리 3배 정도 많지 않을까요? 3배 정도. 그쪽은 3배면 한 6만 건에서 7만 건. 그 정도? 그거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된 이상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이슈셨잖아요. 네. 중국에 다녀오신 거, 네. 미국에 다녀오신 거, 그리고 모든 그 발표 하나하나.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에 비해 훨씬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보다 일개 국회의원보다 저는 한 30배 정도 적겠습니다. 30배. 원래는 300배를 말하고 싶었는데요. 기대치가 되게 높은데요. 네. 정말 그 정도까지 수치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자, 동기간 내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2일까지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기사의 건수는 12만 8,392건입니다. 예. 하루 평균 700건을 꼬박꼬박 기록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대비했을 때 약 한 6배 정도? 네. 5배에서 6배 정도의 결과치가 보여지죠. 뭐 또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또 바로 전임인 그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얼마나 됐다고 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수치가 나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동기간 내에 26,163건. 그래서 뭐 안철수 의원하고 거의 비슷한 노출이 되었고요. 그러네요. 노무현 의원 같은 경우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네. 경우가 14,538건을 기록을 했네요. 예, 이 번외까지 알아봤는데요. 예, 국회의원 랭킹 시상식 어떠셨습니까?
국회의원의 뭐 기준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중에서 첫 번째 의정 활동을 알아보는 우등상, 그다음에 본회의 출석률 기준으로 여기 상임위 출석률은 빠졌습니다. 본회의 출석률을 기준으로 한 출석상, 그다음에 언론 노출 빈도를 기준으로 한 인기상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좀 재밌으셨어요? 예, 우리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예, 조금 더 국민들께서 국회의원한테 주는 세비가 아깝지 않다고 느낄 만큼 더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로 국회에서 폭력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그만큼 말은 더 거칠어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정말 이 무더위에 이 장마에 국민들 짜증나게 하는 막말 퍼레이드. 다음 주에 막말 퍼레이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On the uprise. So frustrated. 이슈 업, 이슈 다운.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없다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